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저를 보실 때 좀 달라 보이세요? 아니, 남자니까 다르긴 해요, 여자랑.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저 역시도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어떤 업적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특히 부동산 경매를 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미리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사람을 다르다라고 규정 짓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건 본인 합리화일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경매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되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케이스인데,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제가 서울말을 쓰니까 시골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서울 사람 같겠지만 저기 시골 경상도 출신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저 밥 메고 일하시고 그랬었는데, 한 일화가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존경하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비행을 하면서 투자를 하던 와중에 그 선배가 알고서 저를 딱 만났어요. 근데 첫 마디에 딱 하더라고. 나는 네가 너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혼자 했을 건 상상도 못했다. 그 선배의 말은 뭐냐면, 쟤 하는 건 알아. 근데 후배야.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저 정도의 집안이 다르겠지 라고 규정을 짓고 본인 합리화를 하는 거야. 왜냐? 똑같은 사람인데 얘가 잘하고 있어. 그걸 딱 인정하는 순간 나는 부정당하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인생 특강이란답시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좀 대단한 놈 같지? 대단한 놈 같고 엄청 대단해 보이잖아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업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름으로써 나를 합리화를 시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제가 여기서 와서 얘기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 별거 없어. 다들 촌놈이요. 시골 촌놈 출세했잖아요, 그죠? 자, 인생 특강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파이팅 팔콘의 행복 재테크 인생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수! 자, 오늘의 목차는 군발이었던 것과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투자를 해왔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퇴사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투자 스토리 세 번째, 슈퍼 직장인 되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군발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한 군데를 나와서 운항학과를 나와서 조종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종사 되니까 박근님은 새가 되고 싶으셨나 봐요. 하늘 새대가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늘 날고 싶었었나 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몸반 머리반 할 것 같은 일이라서 선택을 하긴 했었어요. 학교 갔을 때부터도 집에 시골이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아요. 군 조종자 학생을 하면 장학금이 나와요. 근데 잘리면 그만큼 군 복무를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시골 출신이 돈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일단 받아가지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군발이 생활을 하고, 이제 군인 또 조종사 특징은 관사에만 살아야 돼요. 조종사는 영외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면서 전월세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제대할 때쯤 약간 이제 군인들은 제대 직전에 시간이 한 6개월 전에 시간이 남아요. 그때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서점을 가서 경험 서적을 하나 딱 삽니다. 딱 읽어보니까 재테크를 했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뭐 했을까? 뭘 했었냐면 경험 서적을 딱 읽고, 그래 공부를 해야지 해가지고 책 제목이 잊어버리지도 않아. 권용석의 권리분석. 이딴 심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아니 글자도 10포인트인가 8포인트 돼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를 해야 돼 하면서 사관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머리띠 딱 메고 진짜 막 빨간 줄 쫙쫙쫙 치고 태그 탁탁탁탁 붙이고 막 2만원 책을 막 공부를 한 달 동안 딱 그러고서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포기를 딱 했죠. 이야, 이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탁 덮었어요. 그렇게 저희 재테크 시장 끝이 나고 민항으로 제대를 하게 되죠. 군대에서 왜 제대를 했냐면, 민항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려다가 민항 돈 많이 준다니까, 그래 민항 조종사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서 민항을 갔죠. 민항의 저녁 후에 저는 정말 제가 슈퍼 직장인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시골 출신이지만 봉급 이 정도 받으면 내가 집도 사고 애들 장가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묻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민항 조종사라면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퍼가요. 통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친 듯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 애 둘이 키우고 제가 경매하기 전에 카드도 다 잘랐어요. 야, 현명한 소비를 해야 돼. 카드 있으니까 고기 사 먹더라고. 카드도 다 자르고 한 달에 100, 200 저금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외벌이긴 하지만 적게 버는 건 아닌데 도대체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거지? 왜냐면 저축을 해서 저도 집도 구해야 되고 해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큰 그게 있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허리를 다쳤어요. 공군에는 그 비행 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곤돌라라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뺑글 돌리는 거 있어요. 중력의 9배 정도 견디는 건데 그게 3년에 한 번씩 조종사가 되면 보수 과정이라고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굳이 15초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실핏줄이 다 터지거든요. 그때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서 5번이랑 그 척추 요체가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민간으로 치료를 하려다가 치료하고 나서 뻑 나가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또 6개월 뒤에 나을 때쯤 또 뻑 나가가지고 또 입원하고 그렇게 허리가 좀 아프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몸 좋을 때만 내가 가면 되잖아. 임장을 가면 되잖아. 내 컨디션 좋을 때만. 누가 가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있었고 제가 군발이었잖아요. 군생활 10년을 했어. 부동산의 부자를 알아요? 몰라. 먹는 건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군대를 나와서 또 집을 구한 것도 아니었어. 직원 사택에 3년 정도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있으니까 직접 제가 이제 전월세도 구해야 하고 허리도 좀 안 좋으니까 제가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중간에 포기해도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월세를 계약할 수 있는 지식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가 저의 시작이었어요. 즉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생각의 차이가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비행하고 나서 병원에 바로 입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생각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포기를 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포기는 언제? 그냥 그치 내 입으로 차마 말하기 힘든 썰렁한 개그였어. 그런데 이때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포기할 수 있지 뭐. 그래도 적어도 내가 가장으로서 전월세 계약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식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스타트였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중간에 포기해도 좋아. 그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겠지. 이게 저의 스타트였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 내 컨디션 좋을 때 마실 삼아 가지 뭐. 이게 솔직히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마어마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투자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마어마한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엄청난 열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접근 방법으로 첫 수익, 두 번째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나는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진 않았거든. 근데 나는 왜 성공할 수 있을 걸 따지면 방향성이 맞았구나. 처음에 또 제가 했는데 포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지금은 대충 해.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저의 이 생각을 크게 바꿔줬던 책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병원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이현정 씨인가? 김현정 씨인가? 나는 돈 없어도 경매한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이 솔직히 사무장님 책이었으면 시작을 더 못했을 수도 있어. 왜냐? 그때 병원에 누워서 쫙 읽고 있는데 죄송해요. 폄하 발음 절대 아니에요. 다 아파트 쉬운 물건만 했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 아줌마도 했는데 나도 아저씨인데 대충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만약 이 책을 남자가 썼으면 나도 규정을 지었을까? 대단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했겠지만 여성분이 하니까 여성분이 명도도 어려워할 건데 이분도 쉬운 물건으로 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적당히 하다 포기하면 되지 뭐. 그러면 전월세 계약서는 쓰고 치 뭐.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저를 이 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조종사의 경험이 되게 컸는데 그때 만들었던 체크리스트가 컸었어요. 이 조종사는 체크리스트 왜 쓰냐면 하나 실수하면 이게 비행기가 크게 사고가 나니까 사람은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체크리스트를 써요. 저도 이거 하면서 워낙 큰 돈이 들어가고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입찰전 체크리스트라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책에서 읽은 거, 배운 거, 한 거를 다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해서 이것만 되면 막혔지 뭐 불안해 뒤지겠지만
괜찮겠지 뭐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카페에도 제가 올려놓긴 했지만 이 체크리스트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다 했어요. 이렇게 요거 주거용과 상가용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놨어요. 첫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요거를 체크해서 괜찮으면 투자해도 되겠다고, 정말 제가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만들어왔던 체크리스트인데 이것만 체크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하셔도 돼요. 어쨌든 지금 저를 이렇게 올바른 스타트를 할 수 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건 생각의 전환, 그리고 마음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도구를 스스로 만들었던 게 큰 것이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직장인으로서 투자했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팔코님의 도대체 첫 투자는 어떻게 돼요? 어떤 물건이었어요? 라고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딱 두 가지 물건이 떠올라요. 첫 물건을 행크 수업을 듣기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이걸 팔린다 안 팔린다 알긴 했겠어요? 전월세 계약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첫 물건 낙찰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IMF라고 기억이 나세요? 네. 혹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게 맞물려 있던 시기예요. IMF 때문에 부동산이 바닥을 기고 있었고 계속 기고 있었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면서 바닥에서 더 떨어질 거야, 누가 투자를 하니? 라고 할 때였고, 제가 이 첫 물건 받은 데가 경매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한 달에 10건 정도 진행될 정도로 물건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뻑이려고 의식되려고 내가 1년 있다가 막 팔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매매랑 전월세 다 내놨어요. 그냥 아무거나 얻어 걸려라. 그냥 첫 번째 딱 얻어 걸린 게 월세가 걸린 거야. 그러니 첫 물건 낙찰을 받았는데 월세 세팅이 되니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야? 안 팔리지.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어떡하지?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선 행크 수업을 딱 듣고 실전반 사무장님 수업을 딱 들으면서 두 번째 물건을 받았습니다. 같은 단지 물건을 낙찰받고 한 달 만에 단기 투자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 수익이 얼마? 무려 3천만 원에 이릅니다. 3천만 원 미친 거 아니야? 한 달 만에? 내가 움직이는 시간을 따지면 24시간도 안 해. 직장인이 이 돈을 벌려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때부터는 한 건을 제대로 수익이 나면 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면 뭐해? 받으면 2, 3천인데. 이게 저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뭐 의지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그 처음에 받았던 게 잘 풀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자가 마련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뭐.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4억짜리 낙찰 받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됐어요. 왜냐? 너무 비쌌거든. 왜냐면 그때 제 통장에 저 진짜 10년 군생활에서 8천만 원 딱 있었어요. 레버리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들어라도 봤지. 난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축하기는 만만치 않고 허리는 아픈데 전세를 1억 2, 3천을 어떻게 구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하지만 4억짜리 하면 그래 정 안 되면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받았던 물건을 낙찰을 받고 1년 뒤에 일반 가세로 팔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때가 내가 어떨 때였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불임이 때였어요. 권리분석은 뭐야? 먹는 건가? 막 이러면서 아니 지분은 뭐지? 아무것도 모를 때였었어요. 근데 이 물건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에피소드 참 재밌는 에피소드, 개인적으로 재밌는 에피소드라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낙찰 받으시면 명도하러 언제 가세요? 당일날. 성격이 급하시군요. 자, 언제 가는 게 정답이에요? 가고 싶을 때요?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은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휴가를 써서 입찰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항상 해당 물건지에 있어요. 그래서 낙찰 받은 당일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바로 가요. 겁대가리도 없이 바로 갔었죠. 그날 3시쯤 딱 도착해서 이제 책에서 배운 대로 사무장님 책도 배우고 아이 뭐라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 해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 나와. 계속 눌렀어요. 안 나와. 아이씨 어떻게 하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30분을 눌렀던 것 같아요. 쭉 30분 누르다가 진짜 없나 보다. 어떡하지? 가야겠다라고 초인종을 계속 눌러 가야겠다고 하는 순간 마지막이다 하고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문이 덕흥 열리면서 담배 냄새가 싹 나오면서 야 자고 있는데 누구예요? 그러는 거야.
그 소유자가.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초인종 30분 눌렀는데 자던 사람이 담배를 태우면서 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담배를 태우면서 잤나?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집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낙찰 받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하면서 처음 물건에 대한 명도를 끝마치게 됐습니다. 끝마치긴 했는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이사비를 그때 돈 한 450만 원을 줬어요. 초보니까 겁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집이 망해가지고 중국 갈 생각이었고 이사비 받으려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명동은 무섭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뭔가 바로 문을 못 열어주고 뭔가 부담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또 그때 알죠. 그때 진짜 누르고 나면 손에 땀이 이거 뭐라 얘기하지? 또 그 생각난다. 저 처음에 이제 입찰하고 했을 때 법원에 갔는데 입찰서를 제출을 하고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입찰 보도를 제출하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 든 줄 알아요? 얘는 정신 나간 여자를 봤나? 아니 긴장되고 손이 뭐 입찰서 내고 나면 손 땀이 쭉쭉 나잖아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잠을 잔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저도 지각하고 맨날 잘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럼 참 옛날에 여러분들과 똑같았던 그 긴장감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첫 물건은 끝이 납니다. 아마 첫 물건을 잘 처리했던 게 제 부동산 투자 인생에 정말 큰 터닝 포인트이지 않았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본인 스스로 좀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 더 열심히 하면 한 달에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1억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만 물건 검색을 하면 1억을 더 벌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검색할 거야 안 할 거야? 술 먹고 집에 오면서도 볼걸? 어이씨 물건이 몇 개 나왔나? 볼걸?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검색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 뭐야? 너 정말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의지를 정말 태우고 싶으세요? 한 물건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두 번째 터닝포인트 물건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장님 실전반 수업을 들으면서 반장을 했었어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인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경험을 자기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완전 불인이잖아요. 불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80명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겠어. 지금 생각하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알지만 라는 걸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이 수업 듣는 학생들 자체도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반장을 왜 했냐면 이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학교 때 반장은 대단한 애가 하지만 사회에서의 반장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앞에서 깝죽거리고 허드렛 일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경험을 내가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껍적껍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실전반 수업이 끝날 때 하면서 자 그때까지 아파트 하나 낙찰을 받고 월세 났고 두 번째 단타 치고 세 번째 물건을 이 물건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랑 이게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만났던 다른 사람 한 명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경찰분 다 경험이 없을 때였어요. 세 명이서 했는데 저 말고 다른 분이 그분의 그 친척분이 경매한다는 거 아니까 야 이천에 터미널 앞에 좋은 물건 나왔는데 너 한번 봐봐라 해서 단톡방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 주거용 물건 두 개 했어요. 지금 14억짜리를 7억까지 떨어졌고 8억에 받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경험이 많고 투자금이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건물이잖아. 이런 건물을 낙찰 받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특히나 유치권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한다고?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이 물건을 투자를 하면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같이 임장을 갔어요. 임장을 부동산을 쭉 돌아다니고 셋이서 딱 걸어오고 있었어요. 담을 뛰어넘어가서 내부 유치권 형장도 보고 공사 형장도 보고 다 봤어. 쭉 걸어오고 있는데 한 분은 투자금은 없는데 형이 깨줄 것 같고 상권도 괜찮다. 한 명은 유치권을 못 깰 것 같은데 상권이 좋고 투자금은 있다. 저는 유치권도 깨질 것 같고 투자금이 있는데 상권이 별로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투도 어느 정도 베팅이야. 저도 걔네들 어떤 애들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솔직히 이 물건 입찰하기 하루 전날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유치권 너무 무서운데? 우리가 이런 물건은 내가 쉬냐 아파트 이제 기회밖에 경험도 없는데 이걸 뭐 한다고? 어려워 보여. 성립할 것 같아. 어떻게? 몰라. 안 해. 하지 마. 안 하기로 했어. 근데 아침에 6시에 전화 왔다 와요. 6시인가 7시인가? 쪽형이 전화다. 형 입찰하시죠? 그래. 왜? 그러니까 자기가 자다가 참 어이가 없어. 자다가
와다다다다 하면 잠을 깼대. 뭔 소리야? 하니까 땅을 파는 꿈을 꿨대요. 그게 길조래. 입찰을 해야 된대. 뭐니 도구 소리야 이게.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입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낙찰을 탁 받습니다. 탁 받고 실제 유치권도 제가 소송을 해서 깨고 협의금 마지막에 이사비에서 1,000만 원 정도 딱 주고 끝내고 완공을 시켜서 8억에 받아서 공사비가 얼마 들었더라? 한 2억 5천 정도 들었을 거예요. 완공시키는데 완공시켜서 임차 맞추고 매각을 16억인가에 했어요. 이 유치권 물건에 도전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부동산의 큰 산을 넘을 것이다. 설령 이걸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건들이 얼마나 낮아 보일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말 나 투자 커리어를 생각을 한다면 꼭 한번 넘어야 되는 벽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한번 넣고 진짜 수익이 되면 이런 물건 계속 나오겠지? 계속 내 거 되겠지? 했는데 한 건도 안 나왔어요. 똑같은 배터리 물건이 없더라고. 어쨌든 큰 산을 넘었어요. 그렇게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였던 물건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해올 수 있었을까? 나를 이끌어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물건들의 거의 대부분은 공매건이에요. 공매건은 직접적으로 법원을 가지 않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공매라는 것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경쟁률도 낮습니다. 극적인 예로 제가 조종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A에 비행을 갔을 때 LA에서 공인인증서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탁 물건 이게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거의 단독으로 받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단기 매매 차익으로 지금 매물로 내놓긴 했지만 최근에 작년에 받았던 것도 매각 차익만 거의 30억 가까이 나는 은행 물건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공매건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물론 경매가 힘들다고 하지만 공매를 잘 활용하면 현실적인 거리적인 제한들을 없애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좋은 거 생겼죠. 대리 입찰 제도가 생겼잖아요. 이런 제도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잘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매와 그리고 어려운 물건이 아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해왔던 물건들을 보니 너무너무 심플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물건이 아닌 쉬운 물건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인들도 다 잘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슈퍼 직장인의 망토. 이미 옷은 입었고 망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투자를 하다 보면 과연 팔릴까라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건 쉽지만 단독주택이든 뭐든 뭔가 애매한 물건은 감히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별장 같은 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자, 회장님들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직장인이 가지고 있다면, 별장을 가지고 있다면 슈퍼 직장인이요? 아니요? 그치, 회장님 부럽지 않은 정말 슈퍼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물건들 중에 제가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도 얘기를 하면서 이 별장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매물들을 처리했던 것들을 얘기하지만 저도 모르잖아요. 한번 안 팔아봤잖아요. 안 팔아봤기 때문에 연거래 통뼈가 아니에요. 이런 물건 투자했을 때 이런 거지. 그래 손해만 안 난다면 그래도 내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한테 손해일까?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이 물건은 용인에 있던 스카이캐슬 같은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직장인 모든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 제가 법인으로 낙찰 받아서 단기 매도로 거의 3억 5천 가까이 한 달 만에 수익을 내면서 매각을 했지만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때도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 낙찰 받아서 임장 갔을 때 같이 갔던 팀 중에 한 팀은 내부까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 했을까? 직장인으로서 이런 별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행복이 쌓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추억이 쌓일 수 있지 않을까? 팔리는 건 모르겠지만 손해는 안 날 것 같거든.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이 물건 마지막에 끝날 때였는데 이게 아까 봤을 때 2층이지만 지하에서 보면 거의 4층 높이에요. 4층 높이고 그 아까 베란다 쪽에 잔디밭 새로도 만들어가지고 고기 탁 구워 먹으면서 맥주 한잔 탁 먹고 음악 딱 틀고 애들 TV 보고 있고 이게 회장님의 삶이구나. 회장님이 이러고 주말 보내는 거라 이 생각한다니까. 돈을 떠나서 이렇게 어쨌든 난 투자 목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요. 돈톡방에 친구들 야 나 용인에 별장 하나 있으니까 놀러와 빌려줄게. 애들이 야 너는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길래. 그 순간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동기생들은
완전 규정 짓기 시작하지. 얘는 다르네. 나와 다르네. 근데 내 속마음은 뭐야? 손해만 안 날 것 같으면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컸던 거야. 이 그림 제가 정말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안성에 있는 한옥 단독주택입니다. 이 물건 3억 7천에 3억 6천만 원에 단독으로 받았어요. 되게 예쁘죠? 집 정말 예뻤어요. 이것도 그렇게 팔고 나서 이것도 뭐였냐면 안성이잖아요. 한 시간 반인 가거든요. 한옥 언제 내가 한번 가져보겠냐. 쓰다가 팔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그때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살짝 찍었던 거야. 모닥불 펴놓고 맥주 먹으면서 조명 쫙 달아가지고 불 탁탁탁탁탁 소리 나면서 음악 딱 틀어놓고 맥주 한잔 탁 먹으면서 이렇게 조명 쫙 달아놓고 있으면 오 괜찮아요. 정말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있는 물건 올 초에 제가 투자한 건데 한 채는 매각을 했고 한 채는 월세 세팅 완료해서 잔금 치는 시점에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이 물건 역시도 가지면서 내가 여행을 가면 행복감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하면서 어머님을 한번 이게 모시고 갔어요. 여행으로 가는 것과 내가 집이 있어서 가는 건 달라요. 집에서 가니까 어머님이 했던 말이 어이구 아들아 아이고 참 좋네. 맨날 그 시골 분들 제주도 가면 알죠? 버스 타가지고 여기 오르르 가가지고 1시간 뒤에 타세요 하면 쭉 보다가 1시간 뒤에 타고 또 저기 가가지고 농수산물센터 가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또 공짜 보는 데 갔다가 이런 일정만 돌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어머님 모시고 온전히 모실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불확실성 있는 물건이 있다면 내가 직장인이지만 정말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투자를 하면 정말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회원주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림 그리시는 분이었는데 이 투자를 왜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에 300만 원만 더 있으면 된대요. 왜? 지금 이 일이 너무 좋은데 봉급이 너무 박봉이라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분명 시간이 지나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직장은 그만둬도 되고 저처럼 허리가 이렇게 아프거나 아프신 사람들은 저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꼬꾸라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내 몸을 갈아 넣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더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삶을 그리게 해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망토까지 제가 다 입혀드렸고 망토에 제가 색깔 하나 칠해드릴게요. 이런 성공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하죠. 나는 그런 큰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건 아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지를 불태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슈퍼 직장인이 어쨌든 되기 위해서는 직장 일도 바쁘고 다른 일도 바쁘기 때문에 지쳐요, 생각보다. 그랬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나의 의지를 불태우지 말고 타인의 의지를 활용하기를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스터디를 계속해 왔어요. 스터디의 장점 알죠? 계속 자극을 받아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 사람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낙찰 받고 수익 내거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스터디 해야 될 게 있으면 알아보다 보면 또 낙찰을 받게 돼요. 제가 그러다 보니 스터디는 스터디대로 하고 좀 학생분들이랑도 스터디를 해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수없이 많은 물건을 봐야 하고 학생들이 수익을 내면 저 역시도 자극을 받는 거야.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항상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이 쓸 수 있는 맥스, 내가 쓸 수 있는 맥스를 썼는데 그게 높으면 내가 받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낙찰 받았어. 물론 어떤 생각에는 야, 그 물건 쟤 아니었으면 내가 낙찰 받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배워요. 자, 낙찰 받는 그분이 처리를 해. 그러면 내가 보수적이었구나. 나에게 부족한 건 뭐였을까? 근데 받았는데 처리 못해. 내 생각이 맞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니까. 라고 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경매 투자 세계에 어찌 보면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빙산의 일각에서도 이 정도 수익을 낸다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나가는 방식이 맞구나 틀리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방향성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으니 제가 이렇게 해오는 거다. 지금도 제가 경매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강사 입장에서는 뭔지 알아요? 절대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강사 입장에서는 올해 투자 잘한 걸로 내년에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역시도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저만의 환경을 또 구축해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타인의 의지를 활용하세요. 왜 본인 스스로를 갈아 넣으려고 해? 저 역시도 여러분들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죠? 넌 다르잖아. 8콘님이잖아. 세상 제가 7콘인지 3콘인지 누가 알아요?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까 8콘이라 하는 거지. 다르다고 규정 짓는 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결코 다르지 않고 저 역시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람이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감히 이건 해봤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투자는 트레이닝이 돼요. 투자는 꾸준히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투자와 함께 여러분들 슈퍼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더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삶을 꿈꾼다면 퇴사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제가 준비했던 인생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느꼈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고 그 터닝 포인트의 시작은 결코 대단하지 않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노력만 이어간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좀 궁금하신 것들 있었다면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제가 팔코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무궁자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회원입니다. 강의를 진행하시면서도 많은 20대 분들을 봐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20대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 혹은 조언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은 장벽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 경매가 좋은 것이면서도 나쁜 건 시드머니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못하는 거야. 더 많은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말 알죠? 벽은 그 벽을 딱 넘었을 때 나를 지켜주는 담장이 된단 말이에요. 경매라는 벽을 지금 아직 여러분 넘기 전이겠죠. 넘어보면 딱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더 높아져라. 만리장성이 되어라. 더 높아져라. 이 생각 할 건데 초기에는 금액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벽은 내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벽이 높지만 그걸 뚫는 사람들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여러분들 공부를 솔직히 좀 많이 하긴 해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발품을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팔긴 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 소액으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고 좋은 사례도 많이 있지만 쉽게 한두 건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욕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부동산은 일단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던 사람 중에 26살 대학생이 정말 투자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대학생이지만 수업을 듣고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해보고 싶으면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 들어도 합당하다, 해볼만하다 하면 빌려줬는데 걔가 제가 봤을 때 10억 단위까지 투자하는 걸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20대가 많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노력은 당연히 노력을 하는 거고 어떤 투자 물건을 브리핑을 했을 때 제 3자가 들었을 때 이해할 만큼 그 정도 노력하고 이런 거면 정말 좋겠네. 이건 손해는 안 나겠네. 제 3자를 설득시킬 만큼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부모님 돈, 부모님이 하다가 부모님 또 애가 한 건에 돈을 벌어. 또 돈을 이게 해가지고 빌려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20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스터디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스터디 들어와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20대가 하니까 워낙 귀엽잖아요.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얘가 돈이 없으면 공투도 같이 하게 되니까 20대에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길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시드머니가 잡고 20대들이 막연하게 너무 큰 욕심에 쉽게 되겠지라고 생각만 안 하면 어떤 길이든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 몇 살이에요? 네, 저도 26살입니다. 몇 살? 26살입니다. 26살? 네. 무슨 일이 있었던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란입니다. 선생님이 투자를 오래 하셨는데 하시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들잖아요. 탁 나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좀 힘들어 그냥 안 해요. 놀아. 일단 놀아. 검색 안 해. 몰라. 놀아. 그러면 리프레시 돼요. 그냥 이건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 완성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슬럼프 이런 것보다는 느꼈던 건 최근 2년 1년 딱 1년 금리가 딱 높아지면서 정말 부동산에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제가 1억 싸게 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거의 났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물건은 아직 안 팔긴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시세보다 1억 싸게 받았거든요. 근데 한 파가 막 와서 싸다고 팍 때리니까 2억이 팍 깎이네. 와, 그거는 감당하기 좀 어려웠고, 저도 이제 물건은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하니까 이 물건 투자하고 이 투자하면 이 물건 매각이 되면 팔고 이거 하고 이거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다 안 들어가니까 조금 그러긴 했지만 일단 뭐 그런 것들도 다 어쨌든 더 무리 안에서 다 정리는 한 상태라 따지면 그때가 한 1년, 최근 1년이 가장 힘든 시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코님, 진짜 이 질문에 이어서 사실 저희 1년 동안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투자금은 다 투자가 됐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시기를 따질 수는 없어요. 시기를 따질 수는 없고 그냥 내가 또 다른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그냥 팔되 딱 한 가지만 지키지. 양도차손 합산을 무조건 쓰려고 하겠죠. 양도차손 합산이라고 여러분 손해를 본 부동산과 같은 해에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을 시켜요. 저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멘탈 관리 쪽은 그 다음에 그걸로 돈을 더 벌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 다른 게 뭐가 없어. 어떻게 뭐 어이구 어떡했어 어떡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양도합산 차손을 받으려면 하나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럴 때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손해본 게 있으면 계획을 잘 짜겠죠. 이런 거예요. 양도차손 합산은 한 해께 무조건 합산이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팔 것 같아도 그거를 꼭 내년 1월에 한 걸로 하고 손해는 좀 더 순간적으로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낙찰 하나 받아서 처리를 하면 이게 사람이 그렇게만 해도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두 번째 물건의 수익도 커지고 내가 다른 물건 접근하는 것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진짜 팔코님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투자 실패했어. 역시 이거 돈 버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 물건 하나 투자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벌면 합산해서 우리는 더 이익을 보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해야지 또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스터디에 골드클러시님이라고 애 키우시는 여성분이 골드클러시님이요? 골드클러시님 그분이 1년 반 전에 신탁 공매로 낙찰을 받고 7천만 원 날렸어요. 보증금을. 왜요? 뼈 아픈 말로 못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신탁 법이 딱 바뀌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미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투자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말 나쁜 건 그러고서 손해를 보면 인생의 손해로 끝이 나.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하신 그분처럼 만회를 하면 정말 그분의 스토리는 그분이 느끼는 자존감의 극복은 더 높을 거예요. 그쵸. 실패를 디딛고 성공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분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것과 앞으로 계속 나아갈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7천만 원이면 누군가한테는 전 재산인데 장난 아니지. 그거 포기했을 때는 보통의 마음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대단하네. 다음이 더 대단하시네요. 잘하셨어요. 네. 지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고 계세요. 체계바라님이 명도라는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명도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다. 명도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되고 정말 그 투자의 부동산의 꽃은 뭐? 매도. 명도는 기술이 필요할 뿐 매도가 예술이에요. 잘 파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초보분들이 지금 명도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공실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낙찰 받았는데 딱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자, 상가 물건 명도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상가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수업 듣겠습니다. 여기 MC라서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최선을 다해. 아니 상가는 일단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끄집어내요? 가서 이 멱살을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요. 상가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장사를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아. 재계약하면 되니까 명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는 경매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을 것 잘 같아요. 안 나와. 생각보다 망해서 공실로 있는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문제지 공실인 게 더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공장 물건 해보면 공장에 프레스 있고 막 철근 있고 막 엄청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장 생각보다 사람들이 공장이 딱 망하잖아요. 그러면 망한 사람들이 10원이라도 벌려고 다 갖다 팔아요. 웬만하면. 물론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쓰레기만 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받았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공장 이게 전문 공장 단지에 가면 망하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전문적으로 망한 기계를 파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부동산에 얘기하면 업체를 손괴시켜줘. 명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두렵지도 않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만큼 임차인도 소유자도 무서워한다.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 당할까 말까한 명도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강제 집행을 실제적으로 집행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다 협의로 끝이 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신 팔코님도 강제 집행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항상 긴장한데. 아, 심장아 나대지 마. 혼냈다. 이게 뭐라고 지금 몇 번째 하는데 이러냐? 말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면서 가는 건 당연한 거다. 환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 시세 조사나 물건이 팔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사면 이거 팔릴 수 있는 물건일까? 이거 시세가 저렴할까? 이걸 어떻게 먼저 좀 조사하고 입찰을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시대요. 시세 조사 어떻게 하고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 체크하는 방법 있을까요? 끔대진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주거형은 쉽잖아요. 부동산을 가고 네이버 매물 그리고 실거래가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고요. 그 외의 물건들은 사실 현장 임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먼저는 그 손품을 팔고요. 자, 일단 저의 답을 드리자면 큰 맥락에서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부동산 가서 투자자들하고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가서 실거주인 척 여기 다 알아보고 여기 이러지 말고 그냥 죄송합니다. 초보인데 투자하려고 하고 낙찰 받아서 팔고 싶습니다. 문전박대 당하면 일단 당하고 안 당한다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팔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진솔한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 꿀팁이라고 하면 분기별 1회 이상 팔리면 매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내가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개발 호재라든지 수요 따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실거래에 그게 모든 걸 반영하는 거예요. 자, 30평 아파트가 압구정이 30억, 지방이 3억 하는 건 내가 그 가치 따위를 분석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돈 쓸 줄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분석한 가격이 30억이고 지방은 3억인 거예요. 거기다가 왜 시세를 파악하는데 개발 계획 따위를 넣어요? 넣을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그 숫자가 모든 걸 반영을 하는 거라 실거래가 분기별 1회 찍히면 1회 이내는 조심해야 돼요. 이상 찍혀 있으면 상관이 없고 일단 매도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매도가의 기준은 최근 실거래 세계의 평균 플러스 네이버 매물 최저가, 평균, 플랫가 합쳐서 나누면 네. 거의 매가가 항상 비슷해요. 그걸 타겟팅 가격으로 탁 찍고 가서 물어보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걸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는 건 완전 달라요. 지금 팔코님이 사실 많은 투자도 했고 인생에서 많은 그런 성과도 누리셨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팔코님의 앞으로 인생 목표? 저의 인생 목표는 투자는 가능한 1년에 한두 건만 하고 저는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돈을 내고 듣는데 고맙다고 해요. 이상하다. 이 돈 내고 내가 가르쳐 준 건데 왜 고맙지? 근데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바뀌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 즐겁게 강의를 하면서 투자는 한두 건 딱 하면서 그냥 원래 하고 싶었던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허리 아파서 골프 잘 못 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즐거움이에요. 그 외에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해나가는 건 그냥 도전 차원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코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되게 옅은 미소를 지으셨는데 저는 이거 얘기 듣는데 아까 그 전원주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팔코님이 그런 투자를 하셨는지 좀 알겠다. 돈은 당연히 버는 거고 이렇게 강의 자체로 또 좋은 사람도 만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네.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이제 팔코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와이프랑도 그렇고 와, 내가 정말 경매를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나 진짜 내 인생에 진짜 갑부의 기준은 외제차 2대였거든. 그러니까 2대나 이렇게 타고 있으면 진짜 성공했다 생각도 하면서 집도 이제 되게 뷰도 좋아요. 평수도 높고 이러고 보면 되게 뿌듯해요. 뿌듯한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경매를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자그마한 선택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 애들을 보면서 만약에 얘네들이 내가 경매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자신을 되게 많이 탓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못나서 내 경영이 나빠서 애들도 머리 나쁘나? 이 생각을 진짜 했을 것 같고, 제가 이게 돈을 좀 벌고 나서 저 많이 느낀 건, 예전에 제가 대단해 보였던 친구 선배들이 다른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뭘 많이 느꼈냐면, 아, 내가 돈 없을 때는 자격지심이 되게 컸구나,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깎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행복을 떠나서 이 정말 자존감적인 차원에서 정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했던 것들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통해서 행복들을 누리시면서 인생에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자존감의 만족감을, 그에 따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꼭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 나와 다름을 규정짓지 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올바른 방향성과 제대로 된 노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청하신 분들도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우리 모두 파이팅! 화이팅! 아이고 이상해라. 오늘 멋진 강의 해주신 팔구님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